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날, 수학 스터디. 오늘은 특별히 문장들을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요. 해서,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포커스는 문장에서 이렇게 앞뒤로 바꾸는 순서랑 좀 더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앞날을 결정 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보통 이게 음성으로 들리면 앞에 일을 결정하고 원하면 옛날 것을 공부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순서를 좀 바꾸면 그래서 바꿔서 좀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보통 소화할 때는 이게 시간의 순서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옛것을 공부하라. 그것도 옛날 것을 공부? 그럼 옛날을 공부? 어떻게 옛날 공부하지?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대표하는 수화로 바로 역사를 표현할 수 있죠. 역사를 공부하고 하면 앞에 일을 결정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고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역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굴을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건 다 봤다는 거죠. 하고 나서 앞으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농익이 보기에도 좀 재밌게 그림처럼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표현이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병에 걸리기 전에는 건강이 중요한지 모른다. 되게 무미건조한 수화가 돼버릴 수 있고 또 이게 병에 포인트를 줄 건지 건강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줄지 이게 되게 이제 그대로 문장식으로 나열하면 포인트가 되게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더 애매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를 포인트를 주려니까 또 병에 걸리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시간의 순서를 좀 보자면 건강이 평상시에는 건강이 중요한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병이 걸렸어?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런 식의 문장이 옛날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병에 걸린 현재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면 뭔가 괜찮아 하다가 병 깨닫는 거죠. 또는 깨닫는 거죠. 맞아.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맞춰갑니다.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 건강 중요하구나 깨달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문장이 흐름이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신념은 감옥이다. 일단은 좀 먹먹하죠. 이걸 갑자기 뭐 연설이나 어떤 행사 중에 갑자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표현을 어떻게 할까? 네, 되게 막막해져요. 일단 이걸 문장 그대로 갈 수는 없고요. 신념이라는 표현도 좀 약간 표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신념, 믿음, 그리고 신념할 때 늘 가지고 다니는 것 하면 생각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요거 두 개를 잘 응용해서 가지게 되면 좀 신념이란 거를 좀 1차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가지는 거죠. 하면 시야가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이는 게 시야가 눈이 좁아들죠. 좁아들고 갇혀지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치 감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표현을 좀 굳이 살릴 수도 있겠지만 안 살리고도 갈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갇히면 당연히 보이는 곳이 여기로 줄어드니까 마치 감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과감하게 과목을 빼버리고 믿고 생각하신 게 계속 이때 표정이 보세요. 감옥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 자체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들어. 그리고 마치 내가 갇혀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치 요괴의 의미가 감옥이랑 비슷한 의미처럼 같이 연결되면서 문장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우리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 먹고 나면 힘이 나죠. 그리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네, 좋죠. 네,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필기해 주세요. 네. 인생이란 거는 이제 농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인생이란 걸 이렇게 씁니다.
이게 평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생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이건 또는 뭐예요? 가장 또 표준적인 수화로는 사람 사는 거, 이걸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상대방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행사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해서 수화를 쓸 때는 사람 사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대1로 만나가지고 이 농인이 이걸 인생으로 쓴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인생에서 하고 표현이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식, 네, 표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까지 표정을 같이 해주고 먹고, 먹을 걸 이렇게 먹으면 뭔가 좀 이게 격식이 차려지고 마치 뷔페에 와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는 먹는 걸 좀 개걸스럽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힘내서 싸운 거. 그럼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먹고 너 붙잡아가지고 막 싸우는 이렇게 되는 표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문맥상을 의미를 좀 맞춰서 힘내가지고 분투한다 라고 표현해주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들을 힘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번째 문장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네. 입보다도 귀를 높은 지위에 놓아라. 그러니까 입방정 떨지 말고 오지랖 넓게 막 하지 말고 그 입을 막 이때는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좀 비난을 섞어서 막 입을 막 놀리는 거죠. 제가 어쨌든 제가 그런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말고 이론도 괜찮고요. 말고 또는 괜찮습니다. 귀를 높은 지위에 놓아라. 귀를 높은 지위에 이걸 들어서 갖다 놓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때 귀의 의미는 듣는 거겠죠. 그래서 듣는 거를 높은 지위에 경청하게. 귀 듣는 거를 이렇게 높여줘라. 이 말은 이게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를 같이 섞어서 듣는 걸 이렇게 높여라. 그래서 말로 막 하고 듣는 거. 그러면 여기 하나의 그림처럼 좀 표현되면서 조금 더 좋은 표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또 들리는 대로 하면은 작은 구멍 막 이런 거 하나, 또는 파 이렇게 좀 약간 갈라지고 이렇게 구멍 난 거 하나, 또는 막 구멍 난 거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든.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 강조점을 줘야 되는지 큰 배가 가라앉는 거에 강조점이 되는 이게 순서가 다 엉클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먼저 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이 되는 거, 그리고 배경이 되는 거 먼저. 배가 쫙 있어요. 쫙 가는데 거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하겠지만 물이 여기도 막 들어오죠. 침몰까지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도 큰 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배 됐어? 근데 배가 가라앉아 버리죠. 이건 돼요. 네,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런 거 주면 괜찮겠지. 이런 것 의미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자, 성공의 비결은 좀 의미가 괜찮고요. 목적을 향해, 그리고 시종일관. 시종일관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혹시나 설마 이걸 쓰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의 원래 의미가 약간의 뭐냐면 이걸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약간의 사실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태의연하다. 쟤는 맨날 이래. 라는 의미가 원래 좀 더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긍정의 의미로 쓸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잘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는 조금 부정의 의미라기보다는 긍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방법은 비밀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 의미적으로 다 통합니다. 방법은
목적을 향해 목적을 좀 높은 곳에 두세요. 목적 곳에 두고 시종일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봐요. 오. 이거 자체가 이제 그림적인 의미로 약간 목적을 여기에 그림을 하나의 이제 목표를 세워놨죠. 여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또는 이걸 가는 의미에서 뭔가를 더 붙일 수도 있어요. 막 해서 이걸 다 섞어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응용되는 부분들 표현이 있어요. 가다가 팍 해서 좌절 포기 다시 하다가 도다르죠. 이 도다른 곳이 아까 목적을 설정하던 그 곳입니다. 그 그림인 거죠. 네. 이러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8번째, 버들가지는 약하나 다른 제목을 묻는다. 네, 버들가지. 버들가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들 맞나요? 저 처음 봤어요. 네, 버들가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약하다, 약해, 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때는 시시하다는 의미가 더 낫겠죠. 이게 약해, 시시해. 약하나 다른 제목. 그 나무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모아가지고 묶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버들가지 여기다가 떼가지고 묶어요. 네. 네. 그래서 버들가지 떼면 이게 뭐야 약해. 하지만 나무 이렇게 쫙 있는 거, 나무 이렇게 모양도 괜찮습니다. 모양 있는 걸 없어? 여기 갖고 가지고 막 묶어요. 또 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림처럼 하나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번째,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많다. 뿌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뿌리 하고 저는 이제 좀 표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쓸게요. 왼쪽에다 수화를 써볼게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강해? 또는 강하다는 표현도 조금 어색하면 이걸 뿌리를 얼굴 표정으로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뿌리가 쫙. 그래서 수와 수를 줄이고 얼굴 표정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농인이 보기에 더 좋은 표현이고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쫙.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 강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쫙 잡았죠. 그럼 여기 열매가 이렇게 많아. 이것만 해도 이게 열매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다는 의미가 되고 많아라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10번째,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혼에 붓을 담가 자신의 본성을 그림으로 그린다. 네, 이걸 조금 더 그림처럼 좀 표현할 거예요. 모든 예술가를 뭐 예술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은 예쁘다고 기술로 해서 예술가 씁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표현들은 이 표현을 쓰면 가장 무난합니다. 자신의 영혼에다가 어떻게 붓을 담그죠? 네. 이때 영혼이라는 것 표현 자체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어떤 느낌, 아이디어, 그런 어떤 영감, 가장 좋은 표현이 좀 영감이 되겠네요. 영감에 지금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 주로 보통 영감을 이렇게 할 때 보통 시인들이 이런 영감들을 많이 표현하죠. 갑자기 이렇게 사물을 보는데 뭔가 탁 하고 와요. 저럴 수가. 저 바람에 나부끼는 저 잎을 보고서는 그냥 잎이 지금 나부끼는 게 아니고 바람에 나부낀다. 라는 그런 뭐 어떤 시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또는 그 꽃을 보고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진짜로 꽃이 되었다. 라는 그런 표현들처럼 이것이 하나의 영감처럼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감이란 걸 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본성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하면 예술가들은 이때 모든을 넣으면 좀 문장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모든 예술가 수화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이미 모든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영혼에 이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감을 좀 의미를 살려서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서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싹 섞어서 같이 그 부분을 섞어서 보자면 해서 붓 그리는 붓 이렇게 해서 쫙 담그고 자신을 좀 지어짜는 거죠. 해서 그림을 쫙 그래요. 해서 쫙 모양이 그려져.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요. 네? 어려워. 네. 예술가들은 해서 이렇게 표현죠.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네 아이디어가 탁 올라 아이디어를 이렇게 뭐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되고요. 해서 탁 해서 영혼이 쫙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붓을 집어요. 집고 탁 집고 다시 자신을 탁 집어줘가지고 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그림이나 또는 음악이나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음악에도 영감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인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영감 자체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청인들은 음악에 대한 영감이 이해가 되죠. 갑자기 가다가 보통 또 노래 같은 경우는 2, 3분 만에 막 지었자 해가지고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림에 이거 악보를 막 작사 작곡 다 한다고 하죠. 그때 그 순간들의 영감들이 있는데 그걸 농인들한테는 음악에 대한 예시가 나왔을 때 그냥 미술에 대한 영감으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탁 해서 영혼이 뭔가 뭐 교차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또 영감을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해서 이렇게 뭔가 떠오른 게 있죠. 거기다가 제가 붓은 좀 일부러 좀 표현을 좀 했어요. 붓 갖고 집어서 그림을 싹 네. 일부러 좀 이제 가급적이면 이 단어들을 좀 살려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 11번째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이게 또 순서가 또 애매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먼저 좀 살려서 좀 해볼게요. 장미꽃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 가시에 찔려야 돼. 근데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참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가시에 찔리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인내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장미꽃을 이렇게 찝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가시에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찝을 때 가시에 탁 찔리죠. 아픈 거 참아야 돼.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이렇게 딱 보통 뭐 장미꽃을 표현하기 좀 애매하게 한데요. 장미꽃을 해가지고 자르든지 아니면 꺾어서 갖고든지 원해? 그러면 가시에 탁 하는 게 필요해. 자 13번 말이 입힌 상처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실제로도 그렇죠. 이게 다 명언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말이 입힌 상처가 더 커요. 이게 더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고 더 강조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칼로 갖고 있는 상처가 좀 가볍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에 비해서 말이 입힌 상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을 이렇게 대비로 해서 가져가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저는 칼이 입힌 상처를 먼저 오른쪽에 한번 써서 해볼게요. 칼 갖고 뭐 이렇게 상처가 나죠. 뭐 찔리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르려고 했네요. 네. 칼 갖고 보통 그냥 가장 무난하게 상처가 나서 줄어들 수가 있죠. 하지만 말로 입힌 상처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과한 표현으로 말로 쫑크를 주거나 하거나 또는 내가 가장 갖고 이것도 지금 약간 콤플렉스를 찌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말 고래 사무치게 정말 내가 아픈 가슴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또는 뭐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 어떤 난 안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 말에 대해서 탁 전곡을 찔러주는 거 있죠. 말 이렇게 탁 쓰는 부분이 있는데 말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돌려서 이렇게 하겠죠. 말로 이렇게 탁 왔어요. 너무 아프죠. 이거는 줄어들지 않아. 그 줄어들고 줄어들지 않고를 공간을 나눠서 그러면 표현했어요. 칼로 막 상처 괜찮아 시간 흐르면 줄어들어. 하지만 말로 보통 이게 총 맞죠. 탁탁탁탁탁 맞죠. 네. 그럼 이거 줄어들지 않아. 많이 아픕니다. 네. 저도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들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물론 집사람도 저한테 말로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겠지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는 그 얘기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라서. 14번째 조금 알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때 조금 알다, 조금 알다라는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시각적이지도 않고 뭔가를 그림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알다, 조금 알다를 조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눈 뜨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알아, 요만큼 이거 표현을 했죠. 알아, 깨닫는 거 요만큼, 네, 공부 이만큼 또는 공부 이만큼. 그래서 요걸 이런 부분도 응용이 가능하죠. 이거를 깨닫는 더 이만큼 공부 이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요건 약간 상황에 따라서 응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인생은 언제나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다. 이게 좋은 곳, 나쁜 곳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인생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사람한테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거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어. 또는 뭐 겸해 있어. 이렇게도 표현을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걸 전반적인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인생을 하는 길로 많이 비유하긴 한데 그런 인생길에서 이렇게 비유하자면 인생에 보면은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좋은 거, 나쁜 거 두 가지가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어. 또는 두 가지가 쭉 나가는 게 있어.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걸 번역하는 거 어떤 식의 표현이 가장 좋을지 좀 고민해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또 다음 달 이제 6월 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